공항은 서두르는 여행객에게 항상 찾아오는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그 분주한 콩코스 한가운데에 준호라는 어린 소녀가 게이트 근처에 서서 기대감에 눈이 번쩍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했고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에 며칠간 참석한 후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 주변의 침묵은 짐을 굴리는 삐걱거리는 소리, 인터컴 안내방송의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간헐적인 대화 소리에 깨졌다. 준호는 깔끔하게 다려진 단추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티켓과 여권을 움켜쥐었고 흥분과 약간의 불안감이 뒤섞인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지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각자가 물질적 성공보다 더 중요하며 겸손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마다 그녀는 긴장의 물결을 겪었다. 그래도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좋은 품성과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게이트 카운터로 다가가 정중한 미소로 승무원을 맞이했다. 이름표에 할인이라고 적힌 승무원은 준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티켓을 훑어보며 입술을 팽팽하게 다물었다. 할인의 눈은 준호의 얼굴과 머리띠를 잠깐 훑어보다가 그녀의 이름에 머물렀다. 혼자 여행하시나요? 할인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네. 부인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을 만나러 집으로 돌아가요. 할인의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조용히 판단한 것이다. 준호는 이전에도 미묘한 시선을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보통 무시했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심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는 여권을 건네주고 좌석을 확인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일상적인 절차를 기다렸다. 할인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여권을 돌려주었다. 그러고는 마치 조작된 듯 티켓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준호는 승무원의 자세가 굳어지고 방어적인 것을 느꼈다. 어렸을 때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던 선생님, 다른 사람보다 그녀의 숙제를 더 자세히 살피던 선생님을 떠올리게 했다. 약간의 불안이 그녀에게 스며들었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티켓은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승무원의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을 흘깃 보았다. 확실히 유효해. 오늘 아침 회의장을 나설 때 모든 걸 확인했어.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 할인이 되뇌며 목소리를 키웠다. 여러 사람이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고 여행객들은 소동의 호기심을 느꼈다. 준호는 당혹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화를 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정중하게 상황을 처리하고 싶었다. 그건 제 아버지 사무실에서 예약해준 티켓이에요. 그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할인은 설명을 무시하고 준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물론이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승객들이 자격이 없는 비행기에 타려고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준호는 분노가 번쩍였다. 마지막 문구가 쑤셨다. 당신 같은 승객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그 여자의 태도에 대한 불안한 의심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런 순간 아무것도 모른 채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했다. 그래도 그녀는 어조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이게 진짜 티켓이라는 걸 약속해요. 그녀는 주장했다. 컴퓨터를 다시 확인하는 대신 다시 스캔해보는 게 어때요? 할인은 비웃으며 눈을 굴려 무시했다.
긴장된 침묵이 이어졌고 준호는 자신의 심장 박동이 귀에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녀는 티켓을 둘로 찢었다. 종이를 찢는 소리가 평범한 공항 수다를 가르며 들렸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뭐 하는 거야? 내 티켓이야. 할인은 그녀의 항의를 무시했다. 가자. 꼬마야. 사기 티켓으로 탑승하게 두지 않을 거야. 돈 낼 수 있다면 다른 항공편을 찾아. 몇몇 구경꾼이 응시했다. 몇몇은 서로에게 속삭였고 몇몇은 마치 개입하고 싶어하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준호는 뺨이 타는 것을 느꼈다. 당혹감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관을 거의 잊을 정도로 고동치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티켓의 반쪽을 움켜쥐었고 목에 말이 걸렸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당장 이걸 고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주의를 끌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그녀가 전에 경험한 어떤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설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준호는 뒤로 물러나 심호흡을 했다. 아빠가 와줘서 너무 기뻐요. 태진이 안심시키듯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모든 걸 말해.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빨리 설명했다. 할인이 그녀를 내쫓고 사기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티켓을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태진은 주에 깊게 경청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눈은 조용한 분노로 어두웠다. 여기 있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인이 여전히 승객들을 돕고 있는 카운터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태진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의 움직임은 신중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몸을 휘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의 권위는 그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그가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할인은 처음에는 거의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자동적으로 더 전문적인 어조로 바뀌었다. 네, 태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당신은 제 딸의 탑승을 거부했고 그녀가 사기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고 그녀 앞에서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할인은 잠시 당황하며 눈을 깜빡였다. 선생님, 저는 그저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티켓이 의심스럽다면 태진이 손을 들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제 딸의 티켓은 유효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항공사의 운영의 많은 부분을 감독하고 있거든요. 할인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태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조용한 강철로 날카로워졌다. 승객을 존중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요. 한 관리자가 대화를 알아차리고 재빨리 다가와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코츠 씨,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물러나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 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할인은 입술을 다물고 주저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모해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준호는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비행기에 탑승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니저가 재빨리 개입했다. 코츠 씨, 티켓을 즉시 재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게이트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여 찬성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탑승권을 받으면서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를 위해 일어선 것에 감사했다. 태진은 헤어지기 전에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해. 너의 가치를 알아. 다른 사람이 널 다르게 느끼게 하지 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빠,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고개를 높이 들고 게이트로 걸어갔다. 그런 일을 겪으셔서 미안해. 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아빠, 그녀가 게이트에서 바로 내 티켓을 반으로 찢었어요. 그녀는 나를 사기꾼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자. 내 곁에 있어. 그들은 함께 게이트 구역으로 걸어갔다. 여러 직원이 태진을 알아보았고 그를 맞이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눈이 크게 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당직 감독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누군가가 게이트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 서 있는 어두운 블레이저를 입은 나이든 남자를 가리켰다. 태진은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준호를 그 방향으로 이끌었다. 동욱이라는 감독관은 태진이 다가오자 깜짝 놀란 듯했다. 코츠 씨.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태진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네. 동욱. 제 딸의 티켓이 당신 직원 중 한 명에 의해 파기되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동욱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그의 시선은 준호에게 옮겨갔고 그녀의 손에 티켓에 찢어진 반쪽이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창백해졌다. 파기. 정말 비전문적이야. 누구였지? 준호가 말을 하기도 전에 할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다. 티켓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항공편의 무결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태진이 손을 들었다. 당신은 유효한 티켓을 찢어버렸어요. 당신이 티켓의 합법성을 의심하더라도 절차가 있어요. 승객을 모욕하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하리는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듯했다. 그녀는 준호를 흘깃 보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위조 티켓을 많이 봤어요. 동욱이 끼어들어 긴장을 풀려고 했다. 코츠 씨,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는 공개적인 장면을 원치 않습니다. 준호는 반대할까 생각했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가벼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동욱을 따라 짧은 복도를 지나 체크인 카운터 뒤의 직원 구역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몇 개의 의자와 책상이 있었다. 할인이 그들 뒤를 따라갔고 그녀의 표정은 반항과 우려 사이를 오갔다. 태진은 준호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다음 동욱에게 돌아섰다.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지만 이 사건은 해결해야 합니다.
제 딸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참고로 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직원이 이런 짓을 할 변명은 없습니다.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비비었다. 동의합니다. 선생님.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리는 항의하듯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이 순간이 교훈을 줄 기회, 아니면 책임을 물을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태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누구든 모든 승객을 존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직원이 편견을 보인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동욱은 목을 가다듬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돌아서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구멍에 맺힌 매듭을 삼켰다. 고맙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싫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태진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고 할인에게 돌아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할인의 얼굴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번쩍였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저는 당신을 불쾌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과가 스며들도록 했다. 하지만 할인의 어조는 진심이라기보다는 강요된 느낌이 들었다. 준호는 아버지를 쳐다보았고 아버지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말을 하라고 격려했다. 사과를 받아들인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티켓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할인은 입술을 다물고 손가락 관절을 책상 가장자리에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잘못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마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준호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보여주면 바뀔 수 있다고 믿으려고 노력했다. 태진은 그 후 재빨리 회의를 마쳤다. 그는 동욱에게 돌아섰다. 자세한 내용은 당신이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제 딸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욱은 서둘러 대체 티켓을 발급했고 이번에는 준호가 1등석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거듭 사과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태진은 그에게 짧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할인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준호를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터미널로 돌아갔다. 게이트로 가기 전 태진은 준호를 옆으로 데려갔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괜찮아. 정말 힘든 일이었어. 준호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이게 바로 네가 경고한 거였나 봐. 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야. 그리고 다루기 쉬운 것도 아니야. 그들은 비밀리에 이야기할 수 있는 라운지로 향했다. 준호는 편안한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공항 직원 몇 명이 멀리서 태진을 들여다보는 것을 알아챘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 그녀는 굴욕을 당한 아픔이 남아서 자부심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손을 모았다. 당신의 비행기가 곧 출발하는데 원하시면 같이 탈 수 있어요.
어차피 집에 회의가 있어요. 준호는 그 제안에 감사했다. 방금 일어난 일 이후로 아버지와 함께 비행기를 탄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동의했고 몇 분 만에 태진은 자신의 티켓을 예약했다. 그들은 함께 게이트를 통과했다. 하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동욱이 거기에 있었고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즐거운 비행을 기원했다. 준호는 다른 게이트 직원들이 갑자기 특별히 도움이 되는 듯해 제트브릿지로 안내하는 것을 알아챘다. 비행기에 오르자 준호와 그녀의 아버지는 호화로운 1등석에 앉았다. 준호는 넓은 좌석을 둘러보며 어색함을 느꼈다. 그녀는 보통 아버지의 지위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치 없이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코노미석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편리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머리를 비울 공간이 필요했다. 비행기가 가득 차기 시작하자 준호는 머리 위 수납 공간을 찾고 좌석 배정에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을 모으는 승객들의 꾸준한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기내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사람들은 태진의 존재를 알아챘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 잡지나 인터뷰에서 그를 알아봤다. 그녀는 익명성과 명성이 충돌하는 불협화음을 느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2등 시민처럼 대우받았다. 이제 그녀의 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미묘한 경의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세상이 인식된 지위에 따라 사람들을 얼마나 다르게 대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상기였다. 그들은 안전벨트를 매었고 곧 비행기는 활주로로 택싱되었다. 비행기가 하늘로 굉음을 울리며 치솟자 준호는 좌석에 기대어 앉았고 긴장은 사라졌다. 그녀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은 아버지를 흘끗 보았다. 좀 쉬세요. 그가 제안했다. 오늘은 긴 하루였어. 그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할인이 심각한 처벌을 받을지 아니면 사과와 징계 논의가 항공사 관료주의의 조용한 소동으로 사라질지 궁금했다. 그녀의 일부는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다른 일부는 모든 사람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그들을 뒷받침하지 않는 채 매일 차별을 받았다. 그녀는 가볍게 졸았지만 이미지가 계속 떠올랐다. 할인의 차가운 시선, 티켓을 찢는 것, 여행객들의 멍하니 바라보는 표정.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그녀는 처음 탑승했을 때보다 더 피곤함을 느꼈다. 태진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만져 그녀를 깨웠다.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새로운 공항인 집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익숙한 냄새가 났고 아버지가 이전 여행에서 그녀를 데리러 온 추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기분이 약간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도착구역으로 들어서자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진의 전화는 전화와 메시지로 끊임없이 울렸지만 그는 그것들을 무시했다. 그는 준호에게 집중하고 싶었다. 공항에서 차를 몰고 떠나는 동안 준호는 창밖으로 도시를 응시했다. 그녀는 멀리 있는 고층 빌딩, 광고판, 그리고 보도를 따라 서둘러 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는 다음 단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기거나 이 부정적인 경험을 건설적인 것으로 바꿀 방법이 있을까? 태진은 그녀의 생각을 읽는 듯했다. 저는 항공사가 정책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녀에게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마음은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보낸 시간의 메아리로 가득했다. 거기서 기업, 비영리 단체, 학교를 위한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항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장려한다면 어떨까요? 직원들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이상의 포괄적인 것 말입니다. 태진의 얼굴에 생각에 잠긴 표정이 스쳤다.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통합된 회사 문화를 육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준호는 흥분의 불꽃을 느꼈다. 제가 만든 연락처 중 일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에 진정한 자부심을 담았다. 그럴게요. 집에 가서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은 쉬세요. 내일 아침에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를 따라 계속 걸었고 도시의 불빛이 밝은 모자이크처럼 깜빡거렸습니다. 준호는 긴 숨을 내쉬며 안도감과 새로운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인과 같은 사람들은 사회의 모든 계층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하더라도 변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태진이 따뜻함과 편안함 때문에 선택한 겸손하면서도 우아한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긴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친숙한 직원들이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나영은 딸을 보고 눈이 밝아지면서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나영은 뒤로 물러섰고 걱정이 그녀의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괜찮아. 그녀는 태진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준호는 안심시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엄마. 무섭고 굴욕적이었지만 아빠가 도와줬어요. 나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준호의 따은 머리를 얼굴에서 털어냈다. 누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을지 믿을 수 없어.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다행이야. 태진은 두 사람을 팔로 감싸 안고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침에 더 이야기하자. 오늘 밤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좀 쉬고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보자. 준호는 동의했다. 그녀는 편안한 집이라는 느낌이 그녀를 감싸며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모서리에 여행 가방을 놓고 안도감에 젖어 침대에 쓰러졌다. 그녀의 마음은 자녀 질문으로 가득 찼다. 할인이 왜 그렇게 빨리 그녀를 판단했을까? 항공사가 정말로 결과를 강요할까?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구제책 없이 비슷한 일을 겪었을까? 가슴이 아팠지만 곧 지쳐버렸다. 그녀는 공항 게이트와 티켓 찍기를 꿈꾸며 불안하게 잠을 잤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미래를 엿보기도 했다. 아침에 그녀는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깨어났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향했다. 아침 식사 냄새가 복도에 감돌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전화 통화를 하며 거실 창문을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조용히 웅얼거렸다. 준호가 커피 가루를 재며 도와주었다. 나영은 잠시 멈춰서 그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꿈꿨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평소처럼 굴욕적인 순간을 되풀이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기분이 나아졌어. 나영은 동정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널 위해 여기 있다는 걸 알잖아. 내 아빠가 공식적인 일을 처리할 테지만 뭐든 이야기하고 싶다면 내가 여기 있어. 준호는 그 말에 감사했다. 태진이 전화를 끊자 그녀는 반죽 그릇에서 눈을 뗐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전화기를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동욱과 다시 통화했어. 그가 말했다. 그 승무원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직 처분을 받는 듯해. 새로운 교육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계획 중이야. 준호는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야. 나영이 말하며 태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이걸로 뭔가 장기적으로 뭔가가 나오기를 바라. 정직 처분만으로는 그녀의 관점이 바뀌지 않을 거야. 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맞아요. 한 가지 조치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준호에게 식탁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영이 팬케이크 한 접시를 가져왔고 그들은 자리를 잡았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감이 불끈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회의에서 제 동료 몇 명을 초대해서 편견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싶어요. 항공사 이사회에 제안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영과 태진은 서로 찬성하는 표정을 교환했다. 태진은 바로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연락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공식적인 제안이 필요할 거예요. 우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설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돼.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얼마나 빨리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영은 팬케이크를 자르고 준호에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걸 보는 게 좋아요. 리더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전날의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와 가족의 서재에 앉았다. 그녀는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2명의 컨퍼런스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항공사의 시범 프로젝트에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몇 분 만에 그녀는 열광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들은 그날 오후 화상회의로 대화하기로 했다. 한편 태진은 항공사 이사회와 예비회의를 잡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재빨리 대화 일정을 잡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지만 제안서에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철저히 담고 싶어 했다. 지역사회 아웃리치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나영은 비영리 관점에서 통찰력을 제공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갖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을 때 준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컨퍼런스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감수성 훈련을 넘어서는 훈련 모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모듈은 체계적 편견을 조사하고 실제 이야기, 대화형 세션 및 일관된 후속 조치를 통합합니다. 그들은 참가자들이 가이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과 가정을 반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연구와 성공적인 훈련 이니셔티브의 기존 모델을 참조하여 추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메모를 했고 가끔은 음소거를 해서 근처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마칠 무렵
그녀는 진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명의 승무원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문화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큰 회사가 빠르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태진과 준호는 제안을 다듬기 위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문서화, 통계 및 연구를 통해 다양성 교육이 직원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직률을 줄이며 항공사의 평판을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일화가 포함되었지만 준호는 사건에 대한 공식 설명에서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대신 더 광범위한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주목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옹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태진과 준호가 이사회의 일부에 제안을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준호는 항공사 본사의 위층에 있는 세련된 회의실로 들어가면서 배가 불안해졌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6명과 고위 임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태진이 들어오자 모두 존경의 표시로 일어섰지만 그는 재빨리 준호에게 주의를 돌려 그녀가 이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고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고 자신 있게 말하며 그들의 계획의 주요 요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차별의 실제적 결과와 그것이 승객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에도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미래지향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항공사를 차별화하고 우수성과 포용성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이사회 구성원은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제안 문서를 넘겼습니다. 수빈이라는 나이든 여성인 한 이사회 구성원은 비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준호는 주에 깊게 경청하고 그들이 수집한 연구를 언급하며 각각의 우려사항에 답했습니다. 태진은 재정적 관점을 덧붙이며 비용은 항공사의 평판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끝나자 수빈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야심찬 일이긴 하지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체 이사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해 볼게요. 태진은 임원들과 악수하며 시간을 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준호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지막 승리는 아니었지만 좋은 첫걸음이었다. 건물을 나서자 아버지가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자랑스러워. 그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당신은 변화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내쉬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후 며칠 동안 항공사의 내부 조사가 계속되었다. 동욱은 태진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 최신 소식을 전했다. 하리는 회사에서 승객 진술, 영상, 이전 불만 사항을 검토하는 동안 무급 휴가를 받았다. 준호가 그녀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진은 중립을 유지하며 조사가 진행되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원했지만 하린이 다시는 다른 승객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준호의 경우 그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업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과외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면에서 변화를 느꼈고 그 굴욕적인 순간에 불붙은 결의의 불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항공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 이니셔티브를 끝까지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 아버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교과서를 옆에 두고 서둘러 현관문 옆에 서서 손에 전화기를 든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동욱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준호는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동욱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안도한 듯 들렸다. 철저한 검토 끝에 항공사에서 할인의 고용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차별 사건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몇 초 동안 침묵하며 소식을 처리했다. 그녀는 기쁨을 느끼지도 않았고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정의감과 필연성을 느꼈다. 그녀는 동욱에게 알려준 것에 감사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우리는 또한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사회에 가져갔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려는 열의가 많습니다. 최종 투표는 다음 주에 있지만 유망해 보입니다. 준호는 가슴에 약간의 설렘이 펄럭이는 것을 느꼈다. 그 소식이 기쁘네요.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동욱의 어조가 진지해졌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서야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신이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통화를 끝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기를 돌려주었고 아버지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할인과 이사회에 다가올 투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태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분이 어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해. 누구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가 한 일은 잘못됐어. 적어도 지금은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지한 듯해. 준호가 말했다.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력은 당신의 가장 좋은 자질 중 하나지만 책임감도 중요해. 우아하게 처리했어. 그녀는 그에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전체 이사회 투표 날이 예상보다 빨리 왔다. 태진은 그들이 참석하도록 초대장을 받았고 직접 최종 결정을 들을 수 있었다. 준호는 예전과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 본사로 갔다. 이번에는 방이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들이 모여서 모두 멋진 정장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공기 중의 감도는 에너지는 뚜렷했고 기대감이 가득했다. 수빈이 있었고 준호가 이전 모임에서 잠깐만 본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회의는 형식적인 절차로 시작되었다. 항공사의 분기 실적, 노선 확장, 재무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였다. 준호는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조바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회사 절차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로 요점으로 넘어가기를 바랐다. 마침내 그들은 제한된 다양성 및 편견 교육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제 항목에 도달했다. 한 고위 이사회 임원이 모호한 용어로 배경 스토리를 요약하면서 주제를 소개했다. 최근에 용납할 수 없는 직원 행동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로 인해 태진 씨와 그의 딸 준호가 교육을 개편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료는 배포되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부서에서 제안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것입니다. 그는 준호를 가리켰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볼에 열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말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몇 마디 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심장이 쿵쾅거리며 방을 바라보았다. 이 제안을 고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이런 종류의 교육은 차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직원, 승객, 항공사의 전반적인 평판 등 모든 사람에게 이로움보다 포용적이고 공감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짧고 요점만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앉았다.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다. 고위 이사회 구성원이 목을 가다듬었다. 투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이사회 구성원이 찬성으로 손을 들었다. 준호는 방을 훑어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몇몇은 주저했지만 결국 거의 모든 손이 올랐다. 한두 명만 남아있는 듯했지만 결국 그들도 찬성으로 투표했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다. 준호는 안도감과 자부심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고위 이사회 구성원이 축하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출시를 진행할 것입니다. 코테스 씨, 준호 씨. 우리는 다음 단계에 대해 여러분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공식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임원들이 준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고 이 이니셔티브에 대한 열정을 표했다. 그녀는 인정의 물결을 느꼈다.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사건은 의미 있는 변화의 촉매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것이 이 항공사뿐만 아니라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업계의 다른 항공사에도 선례가 되기를 바랐다. 이사회실을 떠나면서 태진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잘했어. 그는 중얼거렸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변함없는 그의 지원에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아빠. 진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들은 차로 돌아갔다. 준호는 주변의 우뚝 솟은 빌딩을 바라보며 인생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생각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승객에 불과했다. 다음 날, 그녀는 기업 변혁에 의도치 않은 촉매가 되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피로와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또한 이것이 그녀의 여정의 첫 번째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준호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것과 일상생활의 책임을 조화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그녀의 친구들이 개입하여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항공사 임원들이 설립했다. 프로세스를 감독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정기적인 체크인 일정을 잡았다. 준호는 화상통화로 회의에 참석했고 때로는 밤에 숙제를 마치고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기업 구조, 성인의 책임, 전 세계 수천 명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칠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의 복잡성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한편 태진은 자신의 영향력을 재치 있게 활용하여 리소스가 적절하게 할당되고 임원진이 주도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했다. 그는 또한 준호와 그녀의 동료들이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주도하도록 때때로 물러섰다. 준호는 그 균형을 고맙게 여겼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필요할 때 안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기간 내내 언론 매체는 항공사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챘습니다. 일부 언론인은 이 이니셔티브의 이유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공식 성명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고, 준호는 그런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관심이나 동정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이 그 자체로 존재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래도 몇몇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태진의 딸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소식이 유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항공사가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칭찬하며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공유했지만 세부 사항은 종종 불완전하거나 과장되었습니다. 준호는 승무원이나 다른 서비스 전문가로부터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답장하여 격려하고 항공사의 새로 개편된 불만제기 채널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문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 깨달았고, 이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끝까지 진행하려는 그녀의 결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의 컨퍼런스 콜과 계획 세션을 마치고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 다양성 이니셔티브를 논의하는 지역 뉴스 세그먼트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인용된 사례 중 하나는 그녀의 아버지의 항공사였습니다. 준호는 주에 깊게 경청했고, 기자가 전체 프로그램을 촉진시킨 사건을 잠깐 언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자부심과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나영은 TV 소리를 껐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때로는 초현실적이지만 옳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파일럿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감독자, 인사관리자, 자료를 테스트하기로 동의한 일부 자원봉사 비행 승무원 등 일부 직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준호와 그녀의 동료들은 피드백 양식과 비디오 녹화를 통해 세션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전에 자신의 편견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초기 반응은 유망해 보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직원이 의무화되기 전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물결은 준호에게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녀, 태진, 그리고 그들의 소규모 팀의 나머지는 콘텐츠를 계속 다듬어 회사 전체에 출시할 준비를 했습니다. 파일럿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후, 항공사는 역할이나 연공 서열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 경영진, 지상 직원, 조종사, 승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준호는 할인이 티켓을 찢어버린 그날 이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의 잔혹함이 대화와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준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같은 주에 태진과 준호는 조종사 훈련을 마친 직원들이 공항 라운지에서 열리는 모임에 초대되었다. 준호는 긴장했지만 자신이 모니터링하던 통계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만나게 되어 설레기도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로 가득 찬 방을 발견했고 모두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준호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고맙다는 말이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며 다가온 사람도 있었다. 혜선이라는 이름의 승무원은
처음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지 의심했다고 고백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했다고 생각했어요. 혜선이 말했다. 하지만 세션을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적 편견이 승객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때 함께했던 어려운 승객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에 깊게 경청했다. 프로그램이 그걸 깨닫는 데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혜선이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더욱 신중합니다. 특히 제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옹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진이라는 보안 책임자인 다른 직원은 긴장 완화와 공감에 대한 실용적인 팁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많은 긴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항공편, 짐, 환승편 놓침에 대해 걱정합니다. 오해는 쉽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저에게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준호는 이러한 증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직원들이 어색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방 안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게이트에서 마주했던 적대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할인 한 명당 더 잘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수십 명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준호의 불만을 처리했던 감독관 동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사 전체에 걸쳐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왜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곧 대학에 진학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전공을 하고 싶은지 알아 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경영학을 고려 중이에요. 사회적 영향이나 그에 관련된 부전공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싶어요. 아버지 회사든 다른 곳이든 동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세상에 당신 같은 리더가 더 필요해요. 그녀는 칭찬에 약간 얼굴을 붉히며 그에게 감사했다. 방 건너편을 바라보던 그녀는 아버지가 직원들과 활기찬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이 공유한 일화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녀는 애정과 감사의 감정이 솟구쳤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라고 가르쳤다. 밤이 깊어지면서 군중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진과 준호는 집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매니저가 태진을 옆으로 데려가 잠깐 물어보자 준호는 출구 근처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나온 지 창문 너머로 분주한 터미널을 돌아보았습니다. 항공편이 도착하고 출발하고 페이 시스템에서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무리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평등과 공정한 대우를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뒤에 누군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나이든 승무원이 서 있었는데 공식적인 모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요. 그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어 정말 죄송하고 당신이 해주신 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대부분은 승객을 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직업을 더럽히는 것을 보는 것은 싫습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승무원이 헌신적이고 배려심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가서 분주한 복도로 사라졌다. 준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그 순간을 되새겼다. 티켓이 찢어지는 것부터 기업 이니셔티브를 이끄는 것까지 이 여정의 모든 단계는 감정의 회오리였다. 분노, 굴욕, 두려움, 희망, 그리고 이제 조심스러운 낙관주의. 태진은 짧은 대화를 마치고 그녀와 합류하여 그녀의 등에 위로의 손을 얹었다. 집에 갈 준비가 되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준비 이상이에요. 그들은 함께 출발했고 아버지와 딸은 공항의 웅성거림 속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이룬 것에 대한 지식은 보이지 않는 희망의 깃발처럼 그들 주변 공중에 걸려 있었다. 모든 사람의 관점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는 것은 아니고 모든 승객의 경험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꽃을 일으켰다. 그리고 준호는 불꽃이 키워지면 오래 지속되는 불꽃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그녀는 머리를 높이 들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배운 교훈을 상기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티켓을 찍고 여행자의 존엄성을 앗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깨진 것을 고치고 그 자리에 더 강하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